안녕하세요. 마루커플입니다. 저번 1편으로 제가 낙찰받은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었었는데, 이걸 보시고 나서 이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는 그 댓글이나 뭐 DM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제가 일을 마무리하고 이 집에 관한 그 다음 스토리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다가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 그 1편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가지씩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부 지원을 받은 부분은 그 노후 옥내 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노후 옥내 급수 공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의 그 절차가 있으세요. 요 조건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이제 신청서를 낼 수 있고, 그 신청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조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받으시려면 그 배관의 내부가 부식돼서 녹물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육안상으로만 녹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물을 틀어서 물을 떠가서 그거를 수질 검사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수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 내부의 상수도 배관만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차로 그 수질 검사에서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육안상으로도 녹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 수질 검사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서 1차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공동주택 경우 면적이 103m² 이하 주거용 건물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 해당이 되어야만 이 신청서를 내실 수 있는 조건이 되세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안 되고, 녹물을 검사했을 때 수치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면적적인 부분도 그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식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된 건물만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 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서를 내고 여기저기 이제 수도 배관에 관련한 이제 견적을 받기 시작했고요. 저는 한 10군데 정도 견적을 봤었고, 비용은 이제 되게 많이 다양했어요. 근데 이제 최저 한 200에서 최대가 350선까지 해서 견적을 받았고요. 이제 견적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좀 가장 잘 맞은 것 같다 하는 곳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견적을 받고 나면은 이 견적 신청서를 이제 그 공사비 지원하는 데다가 서류를 접수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신청하는 과정이나 이제 내야 되는 서류들이나 이런 게 조금 다양해서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 혹시라도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견적을 받은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이 공사 받은 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배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하거나 할 때 세금적인 부분을 이제 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제 수리한 비용이 총 242만 원의 그 배관 공사하는 비용이 들었고요. 지원을 받은 금액을 얘기를 드리자면 총 117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처음으로 한다고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240만 원이란 돈을 다 제 돈으로 내는 것보다 117만 원이라도 세이브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지금 철거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옥내 급수관 이제 교체하는 작업까지 제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창호, 그 다음에 화장실 수리,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화장실 수리, 그 다음 문짝까지 교체하는 게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 3일 정도 현장을 못 가봐서 오늘은 이제 작업을 좀 그런 쪽으로 시작하신다고 해서 이제 오늘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오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장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견적을 보면 대부분 공사를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제 외주를 맡겨서 이제 공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선정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배랑 싱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 작업을 다 이제 상담을 했던 사장님 두 분이 다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사장님께서 약간 그 무뚝뚝한 친데레 스타일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상담 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고 옆에 계시는 다른 공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저는 공사를 진행할 때 거의 한 99% 만족하고 진행을 했. 아, 여기가요? 5개 붙였어요? 몇 개는 도배가 5번 이렇게 막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주인이 몇 번을 바뀌었다는 거지.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붙인 거예요? 계속 딱 박았어. 여기는 그냥 놔두고 한 장만 놔두고. 아, 그래서 옛날 저런 그 보라색 꽃무늬구나. 도마지 무슨 색깔이에요? 화이트 계열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밝은색. 네. 여기가 너무 좁아서. 장판도 밝은색으로. 장판은 어떤 게 나아요? 제일 좀 그래도 넓어 보이면서 때 안 타는 게요? 처음 계약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중간 조율도 좀 하면서 공사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간식도 사다 드리면서 이제 약간 친해져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창호도요? 창호는 화요일날. 창호차가 있길래 창호가 왔나 가스 보일러 이거 언제 갈아요? 그거 빨리 갈아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니, 내일이라도 와서 갈아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해도 왜냐면 이제 빨리 이 방에 보일러를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일요일이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네. 월요일날 전화해서 언제 가능한지 예약해 놓을게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할인 받아서 이제 구매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작년에만 이제 세입자들 때문에 보일러를 한 3번 정도 교체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할인을 받아서 다 이거를 교체를 했었고요. 대신에 그때 중요한 점은 꼭 보일러가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내가 먼저 폐기를 했다. 그러면은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는 꼭 기존 보일러를 반납하고 새 보일러를 달아야만 할인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공사하는 그 순서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철거 작업이 먼저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도관, 배관 공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은 화장실과 이제 주방 타일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란다에 있는 타일과 뭐 현관 앞에 있는 타일들 작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고요.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하고 뭐 싱크대를 넣고 그럴 때 이제 뭐 신발장도 넣고 문짝도 같이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창호는 이때가 겨울이라 좀 동파가 되면 안 돼서 조금 빠르게 창문 떼고 바로 이제 제작이 되는 대로 이제 달았습니다. 배관 공사하고 이제 물 상태 깨끗하게 나온다고 사장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불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게 불 들어온 거야. 네. 그럼 내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네. 여름에는 써놨어요. 이게 지가 온도를 지가 센서가 지가 알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5도 차이 5도인가? 영상 5도가. 영상 5도 하면 이게 지가 나가. 아,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가 네, 나갔다가 날씨가 추우면 다시 거예요? 들어오고.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게 지금 원래는 저리 가야 되는데 선이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 수 없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놓으면 안 얼어. 열 수 없어. 안녕하세요.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와서 오늘 현장을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 일단 갔다 와서 설명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공사가 막바지로 진행이 되는 상태였고, 보시면 전기공사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등 다 달았고요. 도배도 했고, 이제 창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창호도 모두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도 새로 교체해서 달았고요. 부엌 타일도 다 달았고, 싱크대도 이제 모두 다 설치를 완료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화장실인데요. 전에 화장실 상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정말 깔끔하게 넓어 보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방은 기존에 창문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생활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다시 틀어서 왼쪽으로 큰 벽 쪽으로 붙여가지고 동선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하수관도 마찬가지 기존에 하수관이 이쪽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을 여기 깨가지고 네. 배관을 묻어가지고 이쪽 싱크대 밑으로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전기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주방 앞에 있는 등도 원래는 여기 창문 쪽에 이쪽에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옮겨가지고 이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밝고 환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공사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저희가 걸린 거죠? 공사 기간이 10일 정도 됐는가? 10일 정도요? 10일 정도 됐는가? 공사 기간? 한 열흘에서 11일 정도 됐나? 네, 공사 기간 한 11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인테리어는 10일 정도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수가 늘어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기간이 좀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더 좋은 자재를 쓰면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쵸.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공사하시려는 분들한테. 완전히 구축 그러니까 노후 집 자체를 새 걸로 만들려면 좀 그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감안하고 나면 나중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그냥 나가도 돼요? 모자이크 하시는 게 편하세요? 범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나와도 괜찮으세요? 뭔데? 네네네.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유튜브 올리는데 인테리어한 거 블로그랑 올리려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뭘 좀 해야 될 건데 그냥 막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아, 편집 중간에 제가 해요. 네네. 할 거죠? 네네, 편집할 거예요. 대표님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대표님. 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같이 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내 집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네. 다했는데 어떻게 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네, 앞으로 뭐내 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해주신 대표님들이 너무 진짜 친절하셔서 저는 99% 만족하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AS나 이런 부분도 좀 할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 마감 처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답니다.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처음에 낙찰을 받는 것도 여러 번 경매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던가 뭐 명도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명도 후에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발품, 손품들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끝났으면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이거를 뭐 월세 투자로 돌리던 뭐 매매를 하던 전세를 주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임대로 이제 맞춰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빠른 은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파이어족을 이제 빨리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투자했던 매물들은 전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스탠스로 이제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계획을 짜볼 예정입니다. 저는 보통 매물을 내놓으면 공실이 크게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입주 청소와 내부를 이제 꾸며놓는 작업을 해 놓습니다. 아까 방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소에서 이런저런 약간 꾸밀 수 있는 깔끔해 보일 수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사서 넣어요. 많은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신발 신고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이제 집이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은 구비를 해 놓고 이제 입주 청소를 완료했으니 꼭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라는 이제 메모를 이제 바닥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제 같은 경우도 깔아놓고 이제 발매트 같은 것도 이제 바닥에다 두고 약간의 소품들을 놔두면서 나의 집이 최대한 깔끔하고 이제 예뻐 보이게 내가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내부를 꾸며놓는 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은 뭐 공실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지? 정말 새가 나가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지역이나 내부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대부분 공실이 한 달을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다 계약이 성사가 된 편이어서 저는 공실로 걱정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한 2주 정도였나? 열흘 2주? 그 정도 안에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입자분이 입주하는 기간까지 하면은 한 달 아니면 5주 한 요 사이로 해서 바로 입주를 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게 총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은 이제 금액은 수도 배관과 창호 두 가지,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이제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이제 그 견적을 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가세 비용 포함 없이 이렇게 견적을 냈답니다. 제가 수리한 거를 총 다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 배관, 창호, 싱크대, 신발장, 욕실, 도배, 장판, 전기, 페인트, 베란다랑 현관문 모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 4개, 문짝을 다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비포 애프터를 다 달아드릴 텐데, 원래 베란다가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곰팡이나 뭐 결로 현상이나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원래 이 집은 문이 3개였는데 이제 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방문 4개로 해서 견적을 잡았답니다. 이렇게 모든 공사를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견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3,500까지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평균의 견적은 한 2,500에서 3,000만 원대가 제일 많기는 했답니다. 2,000 초반대도 가끔 있긴 했지만 이제 평균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그 정도의 견적이 나온 데가 가장 많고요. 제가 공사한 데에서는 이제 총 견적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도 배관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이 정도의 가성비로 이 정도의 가격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 영상 거기 앞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 지원을 또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지원 받은 게 117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1,500만 원이 아닌 1,400만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을 몇 프로를 받았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주택자에 속해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를 받았습니다. 또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냐를 물어보시는데 원래는 이게 올 수리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노후화된 집이니까 이제 공사비를 약간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넉넉 잡고서는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률은 받는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20에서 25% 사이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잡고 갔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올수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리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의 이번 경매했던 집의 수익률은 총 1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포 애프터 집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집 처음 들어가는 현관문이었고요. 짐을 뺀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발장도 굉장히 옛날 거였고요. 이렇게 새 신발장을 넣었고 페인트 칠도 하고 타일도 변경을 했고요. 현관문도 새롭게 이제 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가는 주방 통로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싱크대 위치도 처음에는 달랐어요. 전등도 위에 저런 옛날식의 전등이 되어 있는 집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 위치도 바꾸고 이제 최대한 환하고 넓어 보이게 수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사진상에 보이시면 베란다에 원래 문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에 너무 춥고 곰팡이나 이런 부분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방문을 하나 새롭게 달았답니다. 여기 보이시면 문 하나 설치한 거 보이시죠? 이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인테리어 쪽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 문을 최대한 고집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랑 이제 수리 견적을 냈었답니다. 그 다음 가장 문제의 화장실. 배관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넓어 보이게 이것도 수리가 들어갔답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은 옛날 집이다 보니까 진짜 크기가 컸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사실 변경하고 전등하고 도배장판 하니까 이렇게 넓고 깔끔한 느낌이 되었고요.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이죠. 보일러도 새롭게 다 교체하면서 이렇게 요 장치도 전부 새롭게 교체했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있는 사시 교체를 했고요. 뭐 도배장판, 전등 다 변경해서 지금의 집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저와 같은 공통 취미사,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만난다 언제나 환영이니 댓글 관심 주시면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